자, 그러면 교재 33쪽 표시입니다. 부동산 투자론을 볼 거예요.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투자론이 될 거고요. 한 5문제, 최소 5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자꾸 진도만 나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이 수요응급 이론인데요. 수요응급 이론에서는 5가지를 공부한다 그랬어요. 유량, 저량,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수요 변화 요인, 소득, 대체재 보완제, 탄력성 균형인데요. 한 5분 정도 하면 복습 끝나니까 한 5분 정도 만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정 기간 개념이 유량, 일정 시점 개념이 저량. 유량은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으로서 가격, 가치, 시가, 인구, 재산, 자산, 구프,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등이 있습니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거,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보유하려고 하는 거,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거,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1년 동안 얼마가 신규로 건설되었다. 이게 유량 공급. 그 중에서 미분양된 걸 빼면 유량 수요. 현재 우리나라에 주택이 몇 개가 존재한다. 이게 저량 공급. 그 중에서 공가 상태에 있는 거 몇 개 빼고 나면 그게 저량 수요가 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이 변화라고 하고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의 변화 요인 중 소득은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정상재,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 소득의 정렬중 그랬었어요. 대체재 보완제는 교차로 푸는데 교차는 X재와 Y재 해서 재화가 2개 나와야 되고요. 한 놈은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떠야 돼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교차의 대보독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재,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재,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재,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재, X재 가격 상승, Y재 수요 증가, 대체재, X재 가격 하락, Y재 수요 감소, 대체재, X재 가격 상승, Y재 수요 감소, 보완재, X재 가격 하락, Y재 수요 증가, 보완재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양의 반응이 얼마나 오는지를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이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직, 비탄력적일 때는 가파름, 탄력적일 때는 완만함,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을 유일하게 씌우는데 가격 주고 수요량을 주고 탄력성을 구하라 그러면 너무 쉬운데 가격 주고 탄력성 주고 수요량을 구하라 그러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그리고 숫자는 몇 배로 처리하시면 되고 혹시 수요량의 변화를 주고 탄력성을 주고 가격 변화를 찾으라고 해도 법칙부터 먼저 해야 돼. 양을 증가시키려면 가격 하락이 나와야 되고요. 양을 감소시키려면 가격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이걸로 나누어서 숫자를 찾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냐? 대체재가 많고 장기고 전환이 쉽고 주거용이고 사치재는 수요가 탄력적, 대체재가 적고 단기고 전환이 곤란하고 필수재고 상공업용 부동산은 수요가 비탄력. 방리담회하기 위해서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 같은 경우는 저가 전략이 좋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도 도망을 잘 못 가니까 고가 전략이 총수입 증가에 도움이 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가격 올렸을 때 공급 잘 되면 탄력, 가격 올려도 공급 잘 안 되면 비탄력, 전혀 안 되면 완전 비탄력. 이거는 물단장으로 연결.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균형은요, 우하향하는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인데 균형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찾을 수 있는 놈이에요. 균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되니까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와요. 그 P가 균형 가격. P를 아무 때나 대입을 하면 Q가 나오는데 그 Q가 균형량.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될 때는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공급 둘 다 감소될 때는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되면 가격 상승의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될 때는 가격 하락의 양 몰라. 수요 증가가 크다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공급 증가가 크다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같다면 가격 불변의 양 증가.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큰 것만 보고 판단하시고 작은 건 죽여버려.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만든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불변 해놓고 나머지 가격과 양의 변화를 찾으시면 된다. 요게 수요응급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1월달, 3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반복하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는 건 당연한 거고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없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 적용까지만 잘 연결시키면 될 거고 이론적으로 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 유명한 투자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시죠. 투자론 첫 번째 보실 게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지렛대라는 건 레버리지라고도 하는데요.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을 지렛대라고 해요.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투자라는 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입니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하자는 거 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을 할 거예요. 시간 가치 계산. 여기부터는 이제 시간 가치 계산부터는 수업 듣다가 울면서 뛰쳐나가고 그런 분도 계세요. 눈물을 훔치면서 뛰쳐나가고 뭐 그런 분도 계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파트입니다. 그 수익은 미래 들어오는 거죠. 미래 가치라 그래요. 지출은 현재 나가는 거죠. 현재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비교를 할 건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것도 뭐 정리되시는 파트니까. 다섯 번째는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수익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 공실 불량 부채 들고 기타 소득 다음에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현금 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출제 가능성은 100% 보는 거고요. 100%인데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 당연히 올해도 두세 문제, 세 문제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갈수록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렛대 효과 이런 놈보다는 뒤에 있는 이런 놈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은 다행히 시간 관계상 앞쪽 특히 지렛대 효과와 위험 정도만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지렛대 효과부터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란 뭔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건 1월달 가서 하도록 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볼 거예요. 오히려 이 입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수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최고 단계, 직전 단계까지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거의 계산 문제만 빼고 다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이 수업 잘 들어두시고 한 번이라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마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특히 올해는 부동산학 개론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올해는 부동산학 개론이 잘하면 점수가 너무 안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올해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60점 넘기면 합격.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시험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학 개론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민법 열심히 공부하세요. 개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70%에서 80% 정도를 이해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매번 수업에서. 그게 제 목표니까. 알겠죠? 계속 70%, 80% 이해하다 보면요. 개론에서 60점은 당연히 나오니까. 선생님, 민법도 60점 넘어야 되잖아. 민법은 이번엔 70점 이상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개론이 60점 넘느냐 안 넘느냐로 1차 시험의 승패가 좌우될 겁니다. 올해 개론 일단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11월, 12월 달에는 수업 듣는 게 거의 다란 말이야.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할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복습할 뿐이 안 보여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집에 가서 막 복습을 하고 이런 분들이 없네, 오늘은. 진짜 없네. 오늘은 그런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게 1월달에 반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영어로는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레버리지라는 건 이제 지렛대를 얘기하는 건데 물건 들 때 내 힘으로 못 들 때는 지렛대 가져오죠, 그죠? 예. 그럼 부동산 살 때 내 돈만으로 못 살 때는 뭘 가져오죠? 부채를 가져오죠, 부채. 부채가 지렛대예요, 지렛대. 부채를 쓰는 순간 이제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채를 썼을 때는 효과가 두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효과는 부채를 써서 대박 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금리가 싸, 지금. 금리가 싸. 그러면 이제 싼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근데 거기서 수익이 2배 나버렸네.
부동산 2배로 올라 버렸어. 그냥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난 수익으로 그 이자 갖고도 돈이 남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정해지렛대, 정해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뭐 정해레버리지는 좋은 거죠. 돈 빌려서 대박 나는 경우. 근데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상당히 비싼 상황인데 그 비싼 금리를 빌려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이 가격이 내렸어. 그럼 부동산에서 난 수익으로, 수익도 없겠지만 그걸로 빚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부의 지렛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채를 쓰는 순간 수익만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위험도 같이 커진다. 시험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리 변동이나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OX. X입니다. X. 당연히 X입니다. 그 생각을 꼭 하시라고. 부채를 쓰는 순간 뭐도 높아질 수 있지만 수익도 높아질 수 있지만 위험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누구든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정해 레버리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했다.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여러분들 갖다 유혹하는 거예요.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나발이고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부채를 쓰기만 쓰면 정해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부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나발이고 뭐를 예상하고 나발이고 위험은 많다, 증가한다. 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자꾸 제가 정해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과연 정해 지렛대가 뭐고 부의 지렛대가 뭔지를 이제는 우리가 숫자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 그래서 제가 지렛대를 종류를 정해 지렛대, 두 번째는 부의 지렛대, 세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라 그래요. 영의 지렛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근데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는 제목만 들어봤어도 대충 느낌은 올 거예요. 정의 지렛대는 돈 빌려서 잘 되는 경우, 부의 지렛대는 돈 빌려서 잘 못 되는 경우, 중립적 지렛대는 돈을 빌리나 안 빌리나 상황이 같아지는 경우. 이럴 때는요, 첫 번째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지분 수익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단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제든지 어떤 단어를 끄집었을 때 그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실력이 팍팍 안 넣으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요, 총알이 많이 없는 분들이에요. 단어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법이건 개론이건 다른 2차 과목이건 간에 초반에는 단어에 중점을 좀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지분 수익률이란 하면서 막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고 자꾸 따라 하시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나중에는 자꾸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져.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그렇게 익숙해진다니까. 그래서 따라하라고 할 때 따라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서는 따라하라는 얘기도 안 한다, 내가. 그때 진도 나가기 바쁜데 언제 따라하고 말고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상당히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절. 지금 시절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몰라요.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로만 봐도 누구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고요. 시험도 한 1년 정도 남아있고요. 정말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덥지도 않고요. 춥지도 않고요. 정말 좋은 시절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는 여름을 거쳐야 되는 시험이라고요. 나중에 정작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가 7, 8, 9월 달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공부할 때 7, 8, 9월 달인데 덥고 막 목이 물고 막 점수는 안 나오고 막 환장한다니까 나중에는. 그때 공부하지 말고 지금 이 서늘할 때, 시원할 때, 이럴 때 공부하면 참 좋지. 마음의 조급함도 전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고 할 때 좀 한번 해보세요.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한 번 더 할게요.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자, 그럼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있는데 정해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제일 커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이고 그래요. 부의 레버리지는 반대야. 저당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고요. 중립적 지렛대는 이게 다 같은 경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 이걸 묻기도 해요. 정해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 누가 큽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니까. 1번 지문에. 그 2번 지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해 지렛대는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중 누가 큽니까? 이렇게. 3번 지문에서는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 중 누가 크느냐 이렇게. 4번 지문에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중 부의 지렛대에서 누가 큽니까? 5번 지문에 중립적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 누가 큽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원래 제가 3, 4월 때 가서 하는 수업인데 미리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지총저 해봐. 시작. 지총저 세팅해 놓고요. 방향을 요래 하면 정해 레버리지고요.
방향을 요래하면 부의 레버리지고요. 싹 다 같으면 영의 레버리지입니다. 중립적 레버리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시험장에 가서 암기한 걸 끄집어내서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크고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크고 이를 못해요. 될 것 같아? 안 돼. 부의 레버리지에서는 지분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 중 누가 크고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중 누가 크냐 이렇게 시험 나뜬다고. 그럼 이게 암기한 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써야 돼. 어디다? 시험지에다가. 뭐를? 이걸. 근데 뭐 저 지분 총자본 저당 다 쓰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는 딱 세 글자만 쓴다고. 뭐라고요? 지총저 쓴다고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느낌은 느껴야지. 지가 뭐야? 지분 수익률, 총이. 총자본 수익률, 저가 저당 수익률 적어놓고 방향이 요 방향이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요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 요 방향이면 중립적 지렛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또 분입학 못하고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정의 레버리지는 지총저 순서고 부의 레버리지에서는 저총지 순서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장렬히. 진짜입니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지총저 순서고 부의 레버리지에서는 저총지 순서고 막 이래버리면 장렬히 전사한다고. 우리가 암기할 때는 세팅값은 무조건 뭐? 지총저. 세팅값은 무조건 뭐? 지총저. 해놓고 부동호 방향이 요쪽이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반대면 부의 지렛대.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절대로 이거 지총저하고 저총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암기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뭐요? 지총저. 알겠어요? 그리고 쏘는 걸 보고 요 방향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요 방향 부의 지렛대. 같으면 영의 지렛대. 이 얘기도 다른 데가 많이 준다. 나니까 해주는 거지. 다른 데는 진짜 다 혼자 홀로 독약청청 외워야 된다? 근데 홀로 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나? 지금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암기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중립적 레버리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요 방향이고요. 부의 레버리지에서는 반대 방향이고요. 중립적 레버리지는 싹 다 같은 경우인데 그게 시험에 나올 때는 다 이렇게 요거 두 개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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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써놓고 뭐라고 세팅해놓고 지총저 방향 딱 써놓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이에요. 뭐 분의 뭐라고? 투자액분의 순수익. 투자액분의 순수익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하세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었다. 순수익을. 그럼 수익률 몇 프로? 20% 아닙니까? 어렵나 이게. 저 다시 2억 투자해서 4천 벌었다. 수익률 몇 프로? 20%, 2억, 20%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수익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지분 수익률이 있습니다.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총자본 수익률은 투자액이 총투자액이에요. 뭔 투자액? 총투자액. 분의 순수익 하시면 돼요. 그냥. 되셨어요? 예. 근데 지분 수익률은 투자액이 총투자액이 아니야. 들어온 것도 내 손에서 떠난 거. 나간 것도 내 손에서 나간 거. 들어온 것도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투자액이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부채는 빼고 지분 투자액만 나오고. 아까 순수익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자는 빼줘야 돼요. 뭐는 빼줘야 돼? 왜 이자는 빼줘야 되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순수익이란 것은 내 돈 남의 돈 다 합쳤을 때 벌어들인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을 구할 때는 최소한 뭐는 갚아야? 이자는 갚아야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 공식처럼 암기도 좋은데 처음에는 공식처럼 가지는 말죠. 왜냐면 나중에 암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총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총투자액 분의 순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지분 수익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지분 투자액 분의 순수익 한 다음에 이자 빼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저당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데? 저당 수익률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시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글자로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세 글자로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선생님 그러면 금리 이자율을 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합니까? 그냥 금리 이자율이라고 하면 되지. 자, 은행에서는요. 금리만큼 이자율만큼 수익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 무슨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생기는 이자 수익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금리 이자율만큼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름은 왜 저당 수익률인데? 그걸 우리가 저당 잡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잡히고 돈 빌리는 게 아직 민법 안 배워서 그런데 물권법 시간에 이제 저당권이라고 배우시게 되거든요. 진짜 배워요. 예. 그때 저당권 잡고 돈 빌려주고 그에 대한 수익이다 해서 금리 이자율을 수익
저당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문에서 몇 프로 이자율로 차입을 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지 간에 이런 상황에 상당히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드는 거니까 잘 보세요. 특정 부동산이 하나 있다. 이 부동산 1억이다. 1억짜리 부동산이다. 지금 1억짜리 부동산이 요즘 어디 있어? 한 5억 정도 해야지.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좋게 얘기할 때 1억으로 합시다. 알겠죠? 예. 나도 뭐 한 34억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계산하다 진짜 잠이 든다고. 나도 이거 현실성이 안 맞지만 그냥 1억 하는 거라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계산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그런 사업의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시험에서. 순영업소득. 뭐 순영업소득은 별게 아니고, 이제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잘라고 누우면 눈앞에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아니, 투자하면 되지. 왜 잠을 못 자느냐. 1억 있으면 투자는 하는데, 지 눈에 4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꾸 잘라고 누우면 눈앞에 2천만 원 왔다 갔다 했지 투자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6천만 원 빌려오면 되잖아, 그러면. 빌려오면 되지. 되는데, 이율을요, 10%나 달라요. 여러분들, 금리 10% 같으면 높은 이자율이에요, 낮은 이자율이에요? 엄청 높은 이자율 아닙니까? 요즘 금리 몇 프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금리로 환산하면 한 2.2%, 3%대 아닙니까? 10% 같으면 이거 엄청 높은 금리라는 거지. 맞죠? 그럼 은행에서 저 10%로 빌려와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숫자로 한번 제어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느낌문적으로 감았어 투자할래 그게 아니고 힘들어 안 되겠어 투자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고 정혈해버린지 부혈해버린지 정도로 한번 계산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개하실 때 매수 의뢰인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때 금리 나와, 안 나와? 은행 전화해보면 금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동산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대충 5년간 평균 수익률만 구해봐도 대충 얼마 정도 돈이 벌어들인다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브리핑하면서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브리핑 자료에 이게 있어야 돼요. 브리핑 자료에. 잘하는 중개업자들은 그거 다 있어요. 상위 10% 중개업자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엑셀 딱 만들어 놓고요. 금리 넣고 수익 넣고 하면 수익률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그래서 비교를 딱 해줘야 됩니다. 당신 돈 다 넣으면 수익률 몇 프로? 50% 정도 차입해 왔을 때 수익률 몇 프로? 그 다음에 70% 정도 차입했을 때 수익률 몇 프로? 이렇게 딱 비교 딱 해주면서 지금 돈은 이 정도밖에 없으시면 70% 빌려와야 된다. 그때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됩니다. 라고 브리핑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혹시 브리핑 자료 만드는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좀 친해지면. 안 친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 2년 전에 수업 들었던 사람인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은 납니다. 브리핑 자료 하나 만들어줘요. 이러면 안 만들어주지, 내가. 바쁘다고 하고. 좀 친해지면 내가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할게요. 알겠죠? 그게 만들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해야지 만들어주거든. 요거 이제 지분 투자액 넣어봐요. 그러면 무슨 투자액이요? 그래 버리면 안 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약간 벽이 있는 사이가 되면 그 브리핑 자료도 못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있게 빌리셔도 될 것 같아요.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중개업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때는요, 금리가 10% 나발이고 돈을 빌려야 됩니다. 빌려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혈해버리지거든요. 자, 정혈해버리지는요, 아까 3개 있었잖아요. 뭐야? 지총저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지분 수익률, 그 다음이 총자본 수익률. 누가 제일 낮아요?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총자본 수익률 구해볼게요. 자, 제가 공식을 암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공식 암기 안 해도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공식을 아예 문제가 풀리지.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공식을 암기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총자본 수익률입니다.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1억입니까? 예. 수익 얼마 납니까? 2천.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20%.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총자본 수익률은 공식이라고 하기도 손 부끄러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총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총 투자액분의 순수익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보세요. 손이 부끄러워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손 부끄러워서 내가 이것을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 1억, 순수익 2천, 그럼 수익률 20%입니다.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을 구해볼 건데, 지분 수익률도 공식이라고 느끼지 말고요. 떠난 돈도 내 손에서 떠난 돈, 들어온 것도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1억인데 이때 부채가 얼마죠? 6천입니까? 그럼 내 지분은 4천이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그럼 내 지분 투자가 얼마? 4천. 맞아요? 내 손에서 떠난 돈이 4천입니다. 총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2천. 이거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가잖아. 아니죠. 생각해야죠. 자, 보세요. 방금 벌어들인 2천 보이십니까? 이거는요, 4천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1억에 대한 대가예요. 무엇에 대한 대가? 1억. 근데 4천, 1억의 조합이 누구와 누구의 조합이야? 4천과 6천의 조합이라고. 맞아요? 4천은 내 거니까 관계없는데 6천은 몇 프로만큼은? 10%만큼은 1년에 뱉어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6천이 10%니까 얼마예요? 600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럼 내 손에 쥐는 돈은 얼마죠? 1,400. 1,400 내 주머니에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이제는. 2천은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빚을 안 갚았으니까. 2천 벌어가지고 6천에 10%, 600은 이자로 내야 된다니까? 그럼 내 손에 쥐는 돈 얼마? 1,400. 1,400을 4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은 내가 할게요. 35%가 나와요. 없으면 나는 계산이 약한데 계산은 계산기로 해야 하면 돼요. 간혹 아직까지도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에 계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는 수업할 때 계산기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계산기 가져와서. 그러면 계산기 가져와서 얼마 나누기? 1,400 나누기 얼마? 4천 때리면 0.35 딱 든다고. 0.35. 몇 프로? 35%.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분 수익률 몇 프로? 35%? 총자본 수익률 20%. 자, 10%가 아까 제가 금리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로는 이자율, 다섯 글자로는 저당 수익률 그랬잖아. 오늘 구한다고 하시면 지문이 주어진다고. 이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 금리가 몇 프로다 하는 것은요, 시험 지문에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수익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시작. 지, 총, 저 중에 지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총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저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안 구하고 이건 지문에 있는 거야. 근데 총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투자액분의 순수익 하면 돼. 끝. 암산으로 풀어. 지분 수익률은 무슨 투자액분의?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이자를 빼준다. 나간 돈도 내 손에서 나간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도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지분 수익률 35%입니까? 총자본 수익률 20%입니까? 저당률 10%입니까? 그럼 무슨 지렛대? 정해지렛대. 이때는 수익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정해지렛대 나오고 투자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 해피엔딩만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지. 부해지렛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에 돈 빌리려고 갔어요. 돈 빌리려고 하니까 기존 대출도 너무 많고 신용도 너무 안 좋아서 대출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금융권, 3금융권에 갑니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당신은 대출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566에 7979로 전화를 합니다. 1566에 7979. 전화 안 받으면 1588에 빨리 10분 자매품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전화했더니만 완전 사채지, 사채. 금리를 30% 달래. 30% 달래. 그럼 이때 또 빌려야 되느냐?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당 수익률이 그럼 몇 프로예요, 지금? 30%. 아까 총자본 수익률 몇 프로? 20%. 그럼 지분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지분 수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 내 돈 얼마? 4천. 전체 버려도 순수익 2천. 빚 갚아야지. 63, 18, 1,800이 훅 빠져버립니다. 그럼 내 손에 쥐는 돈 얼마? 200. 계산해보면 계산 내가 한다 그랬어요. 5%가 나와요. 몇 프로? 5%. 그럼 이때는 지분 수익률 몇 프로? 5%. 총자본 수익률 몇 프로? 20%. 저당 수익률이 30%. 이때는 완벽한 부해지렛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30, 총자본 수익률이 20, 지분 수익률이 5%. 이때는 부해지렛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총수의 느낌은 왔어요? 시험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계산 문제로 나와요. 너무 쉽지 않나? 공식만 하나 외워놓으면. 자, 따라하세요. 자, 따라 검지 꺼내. 검지 꺼냈어요? 따라하세요. 내 돈, 수익, 이자. 다시 내 돈, 수익, 이자. 같은 곳을 찍으면서 내 돈, 수익, 이자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사람이 좀, 그 정도 좀, 다시 내 돈, 수익, 이자. 방금 이거 안 따라하신 분 계실 텐데요. 후회하실 겁니다. 왜 후회하는지 아세요? 이 순발력이라 그랬잖아요. 순발력. 심리에 가시면 공식이 바로 기억이 나느냐? 안 나요. 자, 보자. 지분 수익률 보자. 지분 수익률 보자. 일단 다음에 보자 하고 이제 다른 문제를 먼저 풀게 되다니까. 근데 요렇게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찍으신 분들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내 돈 수익 이자를 넣게 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는요, 운영을 해서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서 처분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1억짜리가 나중에 팔아먹을 때 준다니까 1억 1,000만 원 될 수 있나? 1억 5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의 매각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온 돈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시험에서는 1억 주고 산 게 얼마 주고 팔렸다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가격이 잠깐만요. 말 시키지 마요 지금. 2% 상승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2% 상승했다. 자 그럼 보세요. 얼마짜리가? 1억짜리가 몇 프로 오르면? 2% 오르면 플러스 200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업에서 얼마 벌고 2천 벌고 가운데다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플러스 200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얼마 운영해서 벌고 2천, 영업에서 얼마 벌면 200 벌면 총 얼마? 2,200. 빚은 똑같이 갚아야지 얼마? 600. 그럼 내 손에 쥐는 돈 1,600. 지금부터 내가 계산한다. 1,600을 4,000원 나누면 얘는 수익률이 4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이 없을 때 수익률은 몇 프로인데? 35%인데 가격 변동이 있었을 때 수익률은 몇 프로다? 40%다. 몇 프로 올랐을 때? 2% 상승했을 때. 물론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2% 하락했다. 2% 하락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을 때린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2,000에서 800 빠지잖아. 근데 손에 쥐는 돈 얼마? 1,200.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 30%가 된다는 거지. 가격이 2% 뭐 했을 때는 하락했을 때는. 알겠습니까? 요거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단독으로 나와요. 단독으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올해 시험에서 이거 안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서 이거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고 작년에 나왔고 내년에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따라 하실래요? 검지 꺼내요. 꺼냈어요? 예, 따라서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이게 지분 수익률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1월달에 가도 3월달에 가도 5월달, 7월달, 9월달에 가도 여기서 덧붙이거나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싹 다. 그러니까 지렛대국가에서 공부를 몇 개 한다? 2개 한다. 맞아요? 첫 번째는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구분한다. 뭐 세팅해놓고? 지총저 세팅해놓고 요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요건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같으면 무슨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요거 하고. 두 번째는 단독 문제로 지분 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지분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문제 다시 하나 낼게요.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 형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기출문제 형식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 하나 딱 넣어요. 박스 하나 딱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2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요. 2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 중에서 1억을 이자율 8%로 차입을 하고자 한다. 이때 순영업 소득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때 지분 수익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이래요. 끝이야 그냥. 자, 근데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되셨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얼마짜리 부동산 산다고요? 2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얼마 빌려온다고요? 1억을 빌려온다고요? 질문이요. 내 거. 그렇지. 그 어떤 수험생들이 계시냐면 쌤 문제 내 돈이 안 나와 있는데? 진짜 있어요. 아니 내 돈 수익 이자라며.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이 없잖아. 미쳐버립니다 내가. 자, 여러분들 5억짜리 부동산 사면서 3억 빌려오면 내 거 얼마란 얘기야? 2억. 7억짜리 부동산 사면서 4억 빌려오면 내 거 얼마란 얘기야? 3억.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1억 넣을게. 수익, 이자. 아니 8%인데 800 빼야지. 800. 왜 800? 1억에 8%를 이자로 넣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 얼마? 1200. 수익률 몇 프로? 12%.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 하. 난이도 중 가볼까요? 중이라고 해요. 별거 없대.
이 경우 부동산의 가격이 2% 5% 합시다. 5% 상승한다면 5% 너무 심했다. 2% 맞아. 2% 상승한다면 이때 지분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번에 12% 아니겠지? 예. 자, 대답하세요. 2% 오르면 플러스 200 하는 사람 절대 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사태 벌일 줄 알았다고. 부동산 얼마짜리야? 2억짜리죠. 2억짜리가 2% 오르는 거야. 2억짜리가. 가격이 오르면 나는 2억에서 버는 거지. 2% 오르면. 맞아요? 플러스 얼마? 400. 맞아요? 그럼 얼마? 2,400. 800배도 1,600. 수익률 몇 프로? 16%.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난이도 중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 난이도 상은 없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와도 난이도 중입니다. 우리 개론 전체에서 계산 문제가 한 6개에서 7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산 유형은 한 35개 정도 돼요. 35개가 맞나? 안 많은데? 계산 문제 8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형이 35개밖에 없다. 그러면 할만한데? 할만한데? 아니 35개 달달 외워서 들어가면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게 8개라고. 난 자신 있는데? 표정이 니는 선생이니까 자신 있지 않은 표정인데, 아니 내가 자신 있다는 표정은 내가 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맞추게 할 자신이 있다고요. 진짜인데. 그럼 35개 유형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난이도가 중밖에 안 되는 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몇 개 소개해드리면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뭐 하는 거 있어요. 들어서면 확률은 50%고 안 들어서면 50%고 정보가치 구하시오 하는 거. 난이도 상이 없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난이도 중요해. 맥시멈 난이도가 중요해요. 두 번째, 허프게 확률 모형 해가지고요. A, B 두 개 도시가 있고 가운데 C 도시가 있는데 여기로 3km 떨어져 있고 여기로 2km 떨어져 있고 여기 인구가 10만, 여기 인구가 8만이고 여기 인구가 9만인데 A 도시로 몇 프로가 몇 명이 가고 B 도시로 몇 명이 가느냐. 왁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난이도 중입니다. 숫자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난이도 중이고요. 웬만하면 합니다. 요거는 지금 4년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거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끝. 어떻게 한다고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상승분 있으면 중간에 상승분, 하락분 있으면 중간에 하락분. 대신 상승분 하락분을 퍼센테이지로 곱할 때는요, 내가 빌린 돈에서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에서 아니면 부동산 전체 가격에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런 것까지 지금 인문가 지금 다 잡아드리려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로 오세요. 투자는 중에서 지렛대효과만 했습니다. 지렛대효과. 사실 위험과 수익을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시간 관계상 위험과 수익은 다음 주에 합시다. 알겠죠? 네. 대신에 다음 주 오면 또 우리 수용급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복습 싹 한번 다 시켜드릴게요. 복습 싹 한번. 5분만 하면 덮었으니까.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지렛대효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싹 해드리고 다음 주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론 보는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웬만하면 약속 잡지 마세요. 알겠죠? 예.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저거 초장에 잘 잡아 놓으시면 밝아오는 새해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동산학 개론 공부 운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투자로니까 절대로 지각이나 결사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